첫 번째 방법은 독해 지문에 나오는 영어 단어 시험 보기. 여기에 오늘 배운 영어 문장들을 외워보는데 이런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더 키우려면 해줘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오피리아 씨. 주변에서 이 정도면은 더 문법적으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더 좀 깊이 가르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것이 또 괜찮지 않을까. 오피리아 씨가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만화로 된 영어책을 활용해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난 후 그 표현들을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영어를 약간 복잡한 문법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방법들이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오피리아 씨가 세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영어 일기쓰기인데요. 얼마 전부터 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목경이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어 일기장에 오늘 했던 일들을 자세히 쓰는 목경이를 보면서 또다시 문법에 관한 지도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오피리아 씨는 두꺼운 문법책 대신 목경이가 모르는 문법 표현들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냉장고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르는 문법 표현들이 있으면 바로 달려와 확인해보는 목경이.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피리아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보는데요. 영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워크시트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가 일기 쓰기를 너무 관심 있어 해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일기 쓰기 책 중에서 좀 쉽고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좀 재밌겠다라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기 쓸 때 활용할 수 있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오피리아 씨. 아이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엄마표 영어 교육법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제가 지금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 방법이 맞는지, 선생님 제 방법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거 보면은 아직은 자랑스러운 면이 더 많으신 것 같고 꽤 잘하네요, 영어를. 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영어를 좀 자유스러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영어에 위축되거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선뜻 가서 말을 한마디 건넬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고민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문법에 관해서 지금 몇 살 때 시작을 해야지 적기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지금 독해를 하고 있는데 독해를 하고 나서 단어를 외운다든지 또는 문장을 외우는데 이 부분이 쓰기에도 도움이 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얄미운 고민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이제 저런 고민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일단 아이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그런 고민은 다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쓰기, 그죠? 이제 말이 되니까 쓰기도 고민을 하실 거고요. 또 문법도 고민을 하시고 또
또 이미 뭐 언제 시작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접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문법이든 수기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세대는 영어를 정확성 중심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쓸 때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말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문법도 그래서 지금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정확성보다는 유창하게 얼마나 내 생각을 바로바로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이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말하기, 듣기, 쓰기, 뭐 읽기 어느 정도 골고루 잘하고 있어요. 목격량이. 네. 그 유창성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창성은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내가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정확한가 혹은 틀린가 이런 그 불안감을 일단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모국어의 지식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말 책도 많이 읽고 계시고 그죠? 네. 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일종의 몰입교육처럼요. 모국어 지식을 활용해서 또 영어로도 과학 개념 혹은 사회 개념 뭐 이런 개념이 있는 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주시면은 아이들이 내가 내 인지적 수준에서 표현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끌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고민들 중에요. 그 네. 문법도 관련된 고민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구시대적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문법이 약하면 사상 누각 같이 영어가 무너진다고 배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국어를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문법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것도 우리말이 완전히 유창해지고 자신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이 체계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직 영어에 대한 자신감, 유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법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통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문법을 시작하는 것은 한 4학년, 3, 4학년 그 정도 많은 책을 읽고 내재 문법이라고 하거든요. 문법 규칙을 말로 설명은 못해도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는 아는 그죠? 그게 바로 모국어에서 배우는 문법인데 그런 내재 문법이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뭐 워크북, 뭐 문법 워크북이라든지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해주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운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문법을 배울 때 말을 하기 위해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문법이고요. 이제 4학년 정도 되면 본격적 문법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내신을 위한 우리 영어 교육, 영어 수업에서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문법. 우리가, 시험 칠 때 필요한 문법.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네. 내신이 평생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잡아주실 필요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정말